MBTI에서는 외향과 내향이 첫 번째로 나오는 코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어떻게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향형의 사람은요, 외부 세계와 많은 것을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유로운 좀 개인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대체로 말하기 전에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외향형, 내향형에 따라서 많은 구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외향형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내향형 상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외향형인지 상사인지 내향형 상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만약에 상사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안건을 제안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유형인지 맞춰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외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말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외향형입니다. 보고서로 가져와 보세요 이런 분이 내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말과 글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외향형 상사에게는 말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아무리 잘 쓰고 많이 준비하셨더라도 여러분 생각에는 그 보고서에 다 써 있는데 말라고 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초 이내로 또는 1분 이내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꼭 하고 가시고요. 내향형 상사를 만날 때는 한 장의 보고서라도 여러분이 서류를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만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의 차이가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다는 겁니다. 내향형은 말보다는 조금 글로 의사소통을 하길 원하고요. 먼저 만나더라도 글로 문서로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전화나 갑작스러운 회의나 만남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내향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경험한 것들을 굳이 이것들이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고민한 다음에 치사 선택을 해서 알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정보, 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내향형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말하길 꺼리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꼭 상대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당연히 주말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 관점, 평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향형은요, 가능한 인터넷이나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조금 더 부지런히 검색을 해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고 하면 다대다, 여러 사람이 또는 일대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서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1대1로 알만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일들, 취미나 일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향형은요, 아주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소수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정, 감정들을 서서히 이제 드러내서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열해서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향형 중에는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예열이 잘 돼 있을 때는 말을 아주 많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내향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에는 말을 안 하지만 살아계실 때 근데 한번 말을 하면 정말 예열이 되어 있을 때는 하루에 10시간 동안 말씀을 한다라는 이런 일화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반응 속도는 외향형이 빠를까요? 내향형이 빠를까요? 이 반응 속도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향형은 어떤 사건이나 질문에 있어서 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1초 이내에 답변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2, 3초, 길면 7, 8초, 아주 길면 답변 유보, 답변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왜곡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대1, 사람들과 1대1로 소통, 다대다 소통.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내향형은요, 다대다는 대단히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1대1의 의사소통을 되게 선호하고요. 소수, 모이더라도 소수 그룹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광고회사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원 100명이 있어도 신년사 이런 것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엄청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대면에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심지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 대체로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외향형이 말을 많이 할까요? 내향형이 그런 기회들 있을 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있어도요. 대체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에 요청을 해와도요. 대체로 말을 유보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왔을 때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말을 꺼내는 경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에 이를 때는 어떨까요?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때 말을 꺼내는 것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후에도 이제 좀 사색하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반추한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이런 타고난 성향을 우리가 개발하고 보완하려고 하면요. 반대로 내향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좀 말로 잘 표현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의 생각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녹음이나 영상 촬영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돌아가신 제 외삼촌 중에도 신문사에 이제 편집국장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글을 아주 잘 쓰십니다. 그런데 말을 좀 어눌하게 못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히 말한 를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자꾸 안 하다 보면 말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면접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사업 여러분이 투자자 유치에서도 영업에서도 뭐 어떤 경우에도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에서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향형들은 조금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향형이 외향형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좀 말을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생각이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외향형들은 주로 말하길 좋아하는구나 라고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조금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라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상대의 눈을 마주치고요. 미소를 살짝 좀 지으시고 고개를 조금 끄덕여 주시면서 추임새도 좀 넣어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리액션, 내가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향형의 대화 스타일은요. 쉽게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오프 모임을 대체로 좀 비선호하고요. 잘 아는 소수와 깊이 있게 대화하기를 선호합니다. 대체로 과묵하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차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평정심이 있고 평온해 보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한 70%는 들는 시간들이 많을걸요. 상대가 질문을 해와도 반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향형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깊이와 집중력 있는 대화를 선호하는 대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향형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요구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이제 좀 끄집어내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신호도 주시고요. 말하기 전에 조금 1초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말하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형 상사나 또는 내향형 상사나 내향형 면접관이나 내향형 투자자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답변을 하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향형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하고 천천히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초 정도 생각하는 게 좋고요. 내향형에게 들었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든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나 사생활이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향형들은 역시도 안 좋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가벼운 것들은 외향형은 생각을 그렇게 크게 염려치 않는데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향형은 굉장히 마음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만남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체로 침묵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외향형 분들은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향형하고 말을 꺼내는데 괜히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을 꺼내다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요. 괜히 이게 말이 경로를 벌이는 좀 말로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말을 조금 엉뚱한 이야기로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심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요, 상대에게 조금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형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좀 차분히 기다려주는 대화법이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의사소통을 할 때. 그대로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대화에 대체로 깊이가 있고요. 사려가 깊고 차분하고 평온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가가기가 말을 꺼내기가 좀 서먹서먹하고요. 반응도 이게 좋은지 싫은지 거의 반응이 작고요. 특히 I형이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F형이 아니라 T, 사고형이면 굉장히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가 있겠죠. 상대가. 어떤 상황들을 회피하는 이런 부정적 표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자신의 의사소통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반대 유형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개발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를 조금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타고난 특성,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다듬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통과 대인관계를 원활하고자 한다면요, 외향형이 좋다, 내향형이 좋다, 어떤 유형이 좋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강점은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